안녕하세요. NCS코리아의 문정준 부장입니다. 금일 온라인 세미나를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여러분들 만나 뵙고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소개를 드리는 자리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제가 소개 드릴 내용은 지난번 온라인 세미나를 사전에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 좀 중복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신에 제가 오늘 좀 중복된 내용을 다시 발표드리는 이유는 그때 이제 참석하지 못하셨던 새로운 또 다른 고객분들이 그리고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릴 거고요. 마지막 부분으로는 제가 2020 R2에서 셜록이 업데이트된 내용을 소개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금일 솔더 BGA Summer Reliability 해석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셜록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또 상당수 계실 거예요. 셜록이란 프로그램이 무엇인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이런 ECAD 데이터를 MCAD 데이터로 변환하는 프리 프로세스 툴 그리고 포스트 프로세싱 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셜록의 장점은 이제 신뢰성 분석을 하는 툴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PCB 레이아웃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리드라든지 트레이스라든지 이런 모델들이 다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 CAD 데이터를 이제 MCAD로 변환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경우에 이 변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상당합니다. 길게는 일주일, 2주일도 걸릴 수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변환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할애돼서 프로젝트의 기간이 좀 길어진다든지 뭐 그런 경우가 있죠. 거기서 이제 저희가 이 셜록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는 뭐 ECAD를 3D, MCAD를 변환하는데 뭐 45분 정도 걸렸다. 실제로 제가 테스트해 본 결과로는요, 변환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입력된 데이터들을 확인하고 뭐 정확한 ODB 파일 그리고 저희가 이런 트레이스를 익스포트 할 때 얼마만큼의 레졸루션을 가지고 익스포트를 할 거냐 그런 것에 대한 사용자의 디파이닝이 걸리는 시간이 조금 걸리는 거지 실제로 이 데이터를 MCAD로 변환하는 데는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다음 장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셜록은 Electronic Focused Reliability Physics Analysis 그래서 RPA 툴이라고 저희가 말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이거 쉽게 이해할 수 있냐면은 이 RPA 중에서 이 피직스에 대한 단어를 좀 이해를 잘 하시면 됩니다. 이 피직스는 열이 될 수도 있고 구조가 될 수 있고 진동이 될 수 있어요. 그러한 물리적인 현상에 대한 신뢰성 분석 툴입니다. 그래서 전자장치에 대한 전자장치에 포커스된 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셜록의 이제 장점, 강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프리 앤 포스트 프로세서로 이제 빠르게 변환하고 또 신뢰성을 분석할 수 있는 툴이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ECAD를 MCAD로 변환하는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물성 데이터도 자동으로 입력을 해줍니다. ODB 파일에서 정의가 잘 되어 있다면 그리고 혹시라도 ODB 파일에 물성 정보가 없다면 그거에 대한 정보를 찾아서 셜록 안에 있는 라이브러리에서 찾아서 입력하실 수도 있고요. 없다면은 유저가 직접 입력하실 수도 있습니다. 포스트 프로세서로 사용되는 거는 이제 신뢰성 예측이죠. 신뢰성 예측인데 여기서 예측할 수 있는 값들은 온도라든지 응력 그리고 변형률을 이용해서 저희가 신뢰성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셜록이 이제 가지고 있는 기능들이에요. 그래서 뭐 Electrical Reliability, Thermal, Mechanical, 그리고 Overall Reliability 이렇게 해서 다양한 분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셜록 툴을 이용해서 다시 아이스팩으로 내보내서 그 MCAD 데이터를 아이스팩으로 내보낼 수도 있고 당연히 뭐 저희 미케니컬 툴로도 익스포트가 되겠죠. 그랬을 때 셜록을 이용해서 아이스팩에서 뭐 듀리팅이나 로스, 템퍼러처 필드의 해석을 하실 수가 있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구조 툴에서 넘겼을 때는 온도 그리고 수명 예측, 뭐 변형률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엔시스하고 이제 셜록에 대한 통합 이런 차트예요. 그래서 프리 프로세싱으로 저희가 여기 도표에 보시는 것처럼 라이프 사이클 조건을 입력하고 그리고 일렉트로닉 파일, ODB 파일을 불러들여서 셜록에 있는 디자인 아날리시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형상이라든지 경계 조건들 이런 걸 입력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리 프로세싱이 끝나면 저희가 익스포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MCAD로 익스포트를 할 수가 있고요. 익스포트를 해서 FEA 툴로도 내보내서 직접 FEA 툴에서 저희가 메시하고 경계 조건을 다시 주고, 대신에 여기서 장점은 이런 변환하는 속도가 빠르고, 그리고 셜록에 내장돼 있던 포함되어 있던 머티리얼 정보를 다이렉트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뭐 추가로도 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분석이 끝나면 이 FEA 툴에서 나온 결과 파일을 다시 셜록에 임포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임포트를 하게 되면은 구조 툴에서 이제 분석한 변이라든지 스트레인 이러한 값들을 가지고 셜록의 릴라이빌리티 피직스를 통해서 신뢰성 예측을 할 수 있는 이런 프로세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셜록 디자인 아날리시스하고 셜록의 릴라이빌리티 피직스는 셜록의 라이브러리에 있는 데이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말은 저희가 FEA 툴에서 나온 결과값하고 이 셜록에서 나오는 마지막 최종 결과값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장은 이제 프리 프로세싱으로 이제 PCB 트랜슬레이션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하단에 보시면은 이렇게 레이어가 이제 멀티 레이어로 지금 다 구분을 해 놓은 거예요. 하나의 원 레이어로 구성한 모델과 또 멀티 레이어로도 이렇게 구성을 해서 저희가 레이어에 대한 정보를 직접 다 입력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왼쪽 그림처럼 임포트 할 수 있는 파일의 형식은 그냥 거버 파일이나 ODB 파일, 그리고 IPC 258의 파일을 불러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이런 파일을 불러들이시면은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복잡한 파일이 잘 들어오고 그대로 익스포트를 하시게 되면은 트레이스라든지 레이어 정보라든지 그리고 패키지 정보라든지 다 익스포트가 가능합니다. 지금 오른쪽 그림에서처럼 이게 리드 모델링도 저희가 리드의 피치, 리드의 사이즈를 정의를 하게 되면은 이런 칩에서 직접 이런 리드를 자동으로 생성을 해주게 되고요. 오른쪽 상단의 그림처럼 이런 비아라든지 트레이스에 대한 모델도 직접 셜록에서 익스포트가 가능합니다. 이거 지금 직접 저희가 모델링 하는 게 아니죠. 셜록에서 불러들인 파일의 정보를 가지고 MCAD를 변환한 예를 보시고 계십니다. 셜록에는 이제 라이브러리가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라미네이트 라이브러리하고 파트 그리고 패키지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총 한 30만 개 정도의 라이브러리 정보가 있다고 지금 NCS DFR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른쪽 그림처럼 여러 가지 이런 라이브러리 정보를 통해서 솔더의 형상이라든지 이런 캐패시터의 리드라든지 뭐 다양한 모델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충격 해석, PCB에 대한 충격 해석을 하시게 되면은 뭐 그런 거 충격에 대한 보강안으로 이제 언더필, 그럼 아니면 뭐 코팅, 포팅이라는 용어를 쓰죠. 이런 모델링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직접 저희가 위크한 위치를 찾은 다음에 그 위치에다가 저희가 이런 퍼팅을 직접 그릴 수가 있고요. 포팅이 그려진 다음에 이 포팅에 대한 영향이 반영돼서 해석에 대한 신뢰성 분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왼쪽처럼 뭐 와이어 본딩이라든지 히싱크라든지 이런 모델링이 가능합니다. 이번 장은 이제 셜록이 이제 분석을 다 한 다음에 최종적인 결과를 보는 차트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의 예시는 뭐 PTH Summer Cycling Fatigue, 그리고 Summer Cycling, 그리고 Vibration, 그리고 이 세 가지에 대한 오버롤 컴바인드 리스크 값을 이제 이렇게 하나의 커브로 그려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세 가지에 대한 로드 케이스에 대한 결과가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사용하는 제품에 어떠한 신뢰성 결과값을 갖고 있을 거냐라는 걸 이제 한눈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은 이게 컨스탄트 페일리어 레이시
2019년, 18년에는 이게 지원을 했는데 2020 R1부터 지원을 하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하고요. 이 관련된 거는 이제 사용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간단히 이제 셜록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를 한번 소개를 한번 드릴게요. 지금 여기서 소개하는 거는 지금 레이아웃 정보가 없고 대신에 저희가 1.6mm 그리고 6레이어의 PCB 정보만 갖고 있어요.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어디에다가 이 소자의 위치를 놓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소자를 놓게 되는 이 제품이 겪어야 될 상황은 이제 저희가 자동차가 웅덩이 같은 데를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를 저희가 파톨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파톨에 그 웅덩이를 빠지게 되면은 그 수직 방향으로 상당히 높은 가속도가 발생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30G에 5만 회를 버텨라 라는 게 이제 조건이겠죠. 그러면 실제 저희가 이 PCB를 제작을 할 건데 이런 패키지 정보를 어디다 놓을 거냐에 따라서 이 제품이 안전할 것이냐 불안전할 것이냐를 이제 확인할 수 있겠죠. 초기에는 이 PCB 센터에다가 한번 놔봤어요. 센터에 놓고 30G에 5만 회를 만족을 할 것이냐를 분석을 해봤더니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미케니컬 샥에 관련된 해석이라서 샥 라이프 프레딕션 커브가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은 전체 사용 기간은 10년이라는 정의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probability of failure 값, 고장 확률에 대한 값은 20%를 만족을 해라 라고 이제 사용자 정의를 한 거예요. 정의를 했는데 이 검은 박스 안에 이 커브가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2년에 5%의 그 페일리어를 갖고 있다라는 결과예요. 어떻게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다시 또 한 3.5년에 한 20% 정도의 페일리어 값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고장이 이제 한 1년 지나면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이제 한 2년에 5% 정도의 제품에 대한 고장률이 발생할 거라고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됐을 때는 사용자가 사용했을 때, 엔드 유저가 사용했을 때 이 제품에 대한 신뢰성이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를 어떻게 할 것이냐. 처음에는 이제 이 SoC를 이제 왼쪽으로 이동을 해봤어요. 왼쪽으로 이동을 해봤더니 수명이 좀 길어졌네요. 그죠? 그리고 이번에는 원래 위치에 놓고 이제 마운팅 포인트, 이제 미케니컬적으로 이제 서포트를 하나 더 대본 거예요. 이 위치에다가 서포트를 대봤더니 더 길어졌어요. 이제는 10년에 한 5% 정도의 고장 확률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만족 못한다. 더 고신뢰성을 우리는 보장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 센터의 위치에 있는 칩에다가 언더필을 이제 한번 해봤어요. 언더필을 했더니 지금 거의 10년에 지금 0%의 커브의 값이 나왔죠. 거의 무한 수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빠르게 분석이 가능합니다. 지금 하시는 거는 셜록 안에서 다 가능한 해석 방법이고요. 이렇게 빠르게 어느 위치를 빨리 찾아서 최적의 위치에다가 칩을 위치해 놓고 아니면은 어느 위치가 가장 위크한지를 빠르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전체 이제 하드웨어 디자인 프로세스에서 이제 셜록이 관여하는 그 위치를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니셜 파트에 대한 셀렉션, 그리고 위치, 그리고 이니셜 파트에 대한 플레이스먼트, 그리고 다양한 이런 프로세스에서 셜록을 활용하셔서 이제 제품을 빠른 시간 안에 단축할 수 있고 개발을 시간을 줄일 수가 있게 됩니다. 요 뒷장에는 이제 석세스 스토리하고 이제 테스티모니얼 관련된 내용인데요. 간단하게 이 성공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 고객들이 이제 시험 비용을 줄였다는 거예요. 셜록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셜록을 이용을 하시게 되면은 이 시험에 대한 걸 다시 한번 보장을 해야 되는데 시험하기 전에 셜록에서 먼저 여러 번의 이터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시험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상태로 이제 제품을 만드는 거죠. 그 상태에서 시험을 했을 때 시험 비용을 줄인다는 거는 이 개발에서 엄청난 그 코스트를 세이브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러한 소프트웨어 툴을 이용해서 이 전체 개발 시간을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시장의 이제 타임 투 마켓 시간을 6개월 정도를 이제 줄일 수 있었다. 그러면은 경쟁사보다 더 빠른 시간, 짧은 시간 안에 새로운 제품들을 계속 릴리즈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은 이제 셜록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고요.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계속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셜록은 이제 회로 카드에 대한 그 설계 그리고 예상되는 서비스 수명 동안에 저희가 이렇게 아래에 보이는 것처럼 뭐 서멀 이벤트라든지 쇼기라든지 랜덤, 하모닉 이벤트 이런 환경 조건을 이제 반영을 해서 이제 사용자가 실제 그 서비스 수명 안에 얼마만큼의 그 신뢰성을 가지고 있느냐를 이제 분석하는 툴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 셜록을 처음에 사용하실 때 이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를 정의를 해주셔야지만 전체 그 수명에 대한 그 신뢰성을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이제 라이프 사이클 에디터를 이제 활용하셔서 전체 서비스 라이프를 이제 입력을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10년, 10년의 서비스 라이프를 입력을 하게 되고요. 요 다음의 내용은 이제 두 가지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환경 조건, 서멀 이벤트가 있는 거고, 다음은 이제 로드. 그래서 만약에 이 로드가 뭐 계속 반복되는, 매일같이 반복되는 그런 로드 케이스가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두 개로 입력이 가능하고, 당연히 더 멀티로 더 많은 로드 케이스를 입력하실 수가 있어요. 대신에 여기 보시는 거는 이 많은 로드 케이스 중에 전체 10년 중에 이 환경 조건은 12.5%밖에 발생 안 하는 거예요. 실제. 그랬을 경우에 저희가 이 라이프 페이지 에디터를 이용을 해서 이 환경에 대한 조건을 이제 퍼센테이지로 줄여서 입력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거는 로드는 10년 동안 100%예요. 매일같이 발생하는 거고, 환경 조건은 10년에 12.5%만 발생하는 조건을 이제 입력을 해서 세팅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지속 시간은 3시간, 하루에 한 번. 그렇게 해서 전체 요 퍼센테이지가 계산이 돼요. 그리고 그 서멀 이벤트에 대해서도 저희가 뭐 10도에서 32도, 24시간 뭐 이런 조건들을 입력하실 경우에는 6시간 동안 뭐 지속했다가 다시 상승했다가 상승한 데에서 홀드했다가 다시 한번 떨어지는 이런 커브도 입력하실 수가 있고요. 듀티 사이클로도 입력이 가능합니다. 듀티 사이클이 좀 용어가 조금 어색하신 분들은 실제 그 카운트를 넣으셔도 되고요. 뭐 듀티 사이클은 100%를 넣는다 하면은 하루에 한 번, 그리고 365일, 그리고 전체 다 100% 들어간다는 의미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조금 더 쉽게 다가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관련된 이런 로드 프로파일은 뭐 세이브도 되고 뭐 익스포트도 됩니다. 그래서 다시 불러드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바이너리 파일이나 뭐 CSV 파일 포맷으로 가능합니다. 셜록에서 이제 해석이 분석이 끝나면 이렇게 그래픽적으로 이제 스코어를 매겨줘요. 그래서 지금 뭐 간단하게 보시면은 이 전체 PCB에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은 그 사용자가 정의한 그 수명에 도달하지 못한 거예요. 빠르게 페일이 났다라는 거로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약간 마지널한 수준인 거죠. 그 전체 수명에 만족은 하지만 아직 약간 위험하다. 그리고 초록색은 이제 안전한 파트다.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하나 착안할 수 있는 거는 이런 빨간색 부분들을 빨리 찾아서 이거에 대한 개선안을 또 스터디할 수 있겠죠. 뭐 언더필을 댄다든지 아니면 소자의 위치를 바꾼다든지 아니면은 마운팅 포인트를 추가해서 전체적인 거동을 조금 더 제어를 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앞에서 보이시는 그런 스코어는 뭐 여기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솔더벌에 대한 이런 스코어는 DFR에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1보다 작은 것들, 스코어 값이 1보다 작은 것들은 0점이고요. 뭐 이렇게 해서 가장 좋은 건 10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셜록에서 이 솔더에 대한 그 수명을 계산할 때는요.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 룰을 이용해서 넘버 오브 사이클, 요 사용되는 수명 값의 전체 퍼티그, 사이클 투 페일리어 값을 나눈 값으로 이 데미지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데미지가 계산되면은 이렇게 결과값으로 차트로 데미지 값이 계산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장은 앞에서 설명을 또 드린 내용이랑 좀 중복이 돼요. 이 결과 그래프 창입니다. 이 라이프 커브를 이제 이해하는 건데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 사각형, 이 검은색 사각 박스 안에 커브가 들어와 있으면은 지금의 신뢰성을 많이 보장하는 결과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커브가 이렇게 이 박스 위로 올라가 있다 하면은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커브를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고요. 간혹 이제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를 어떻게 계산을 해서 이렇게 10년, 20년을 분석을 할 수 있냐. 여러분들이 신뢰성 공학을 이제 책을 좀 보시면은 와이블 커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와이블 커브에서 형상함수하고 이제 척도함수를 이제 입력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저희가 이 특성 수명값, 신뢰성 공학에서 말하는 특성 수명값을 이제 구하게 됩니다. 이 분석 툴에서는. 그래서 63.2%의 값을 계산을 하게 되고 그 값을 이용해서 이제 형상함수가 몇이냐, 뭐 3이냐, 7이냐 이런 걸 입력을 하게 되면은 나머지 63.2% 이외의 이런 커브들을 그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은 이제 뭐 셜록에 있는 뭐 재료 그리고 솔더 퍼티그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셜록에서 이제 저희가 ODB 파일을 불러들여서 지금 여기에서는 MPC 5554라는 패키지 디멘전을 이제 불러봤어요. 불러봤을 때 이제 패키지 정보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도면을 보고서 입력을 하실 수가 있어요. ODB 파일의 정보가 부족하다면 도면을 가지고 도면에 있는 어떤 내용들이 셜록 안에 입력이 되는지 처음에 요 장을 보시면은 좀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내가 무슨 값을 어디다 넣어야 될지 모르는데 지금 제가 소개드리는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입력을 하시면 쉽게 도면에 있는 정보를 이제 셜록 안에 입력을 하실 수가 있고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입력된 정보를 가지고 3D 모델로 받을 수가 있겠죠. 여기서는 이제 패키지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이고요. 다음 장에서는 이제 솔더 볼에 대한 거예요. 볼에 대한 정보들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입력이 되면은 저희가 이거를 간략하게 프리뷰를 할 수가 있어요. 프리뷰를 하시면은 왼쪽에는 도면에 있는 솔더볼의 형상이 오른쪽에 요 그림처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신에 이제 하나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거는 셜록에서 생성되는 솔더볼은 사각형 형식의 모양의 타입의 솔더볼을 생성해 줍니다. 그래서 사용자분들이 이건 솔더볼에 대한 형상이 정확하지 않지 않냐라는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은 직접 그 솔더볼이 그 원형의 솔더볼을 생성을 하셔서 직접 분석하실 때는 그렇게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다이 사이즈라든지 다이 티크니스 이런 것들을 여기 보시면 이 다이 정보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은 실제 3D 모델을 반영하는데 그리고 셜록 안에서 분석을 하는데 사용이 되겠죠. 다음은 이제 솔더에 대한 물성이에요. 지금 셜록에서 보유하고 있는 솔더는 한 5가지 정도의 머티리얼 정보가 있고요. 여기에 있는 솔더의 머티리얼은 NCS DFR에서 이제 실험을 해서 나온 결과값을 입력을 한 겁니다. 아무래도 논문을 많이 찾아보신 분들은 이 머티리얼 정보가 많이 다르다는 걸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뭐 대신에 이런 솔더볼에 대한 머티리얼에 대한 산포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셜록에서 여러 번 반복 시험을 했기 때문에 대표값을 입력한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시험한 값이 있다면은 여기다가 사용자가 이제 직접 여기 아래 커스터마이즈라고 되어 있죠. 커스터마이즈를 누르셔서 필요한 덴시티라든지 컨덕티비티, 그럼 온도별 모듈러스 값, CT 값, 포화속 레이쇼를 입력하셔서 이제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셜록의 이제 솔더 머티리얼을 보시면은 미케니컬 프로퍼티하고 그리고 뭐 시퀀트 모듈러스, 그리고 하이 사이클 퍼티그 값 이런 값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값들이 다 사용자도 정의할 수 있겠죠. 사용할 수 있고 입력하는 방법은 이렇게 400에 이렇게 at 표시를 해서 20도씨 이렇게 해서 분리를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직접 시험값을 입력하신다면은 이러한 룰을 좀 지켜주셔서 입력하시면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코렉션 팩터라든지 솔직히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건들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디폴트로 사용하시기를 권장드리고요.
그리고 로우 사이클 퍼티그에 대한 정보들.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와이블 커브를 그리기 위한 베타 값이 여기에 있어요. 셜록에서는 지금 다 3이라는 값을 썼는데 이 3이라는 값은 이제 저희가 직접 실험에서 나온 값을 입력을 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레퍼런스를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수정이 되면은 제가 뒷장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값을 수정을 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저희가 와이블 커브를 받았을 때 63.2%의 수명은 변경되지 않아요. 대신에 63.2%를 기준으로 이제 커브를 그리게 되면은 그 커브에 대한 기울기가 바뀌겠죠.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라미네이트 정보라든지 그리고 세라믹 머티리얼에 대한 정보들을 엔시스 머티리얼 매니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셜록에서 이제 사용하는 이게 솔더 퍼티그에 대한 기본적인 수식이에요. 셜록은 솔더 퍼티그를 할 때, 그러니까 서멀에 관련된 솔더 퍼티그 분석을 할 때 이 1D 이퀘이션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수식은 시험하고 이제 밸리데이션을 한 수식이고요. 아무래도 뭐 정확하게 예측을 하겠다라기보다는 빠르게 분석을 해서 빠른 결과를 얻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수식은 전부 다 형상과 머티리얼 정보들이 다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고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이제 델타 감마를 구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델타 감마는 이제 스트레인지 레인지예요. 스트레인지 레인지를 구해서 저희가 요 다음 장에 보시면은 요 스트레인지 레인지가 요 최종 델타 W를 구하는데 사용이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요 NF, 이게 특성 수명입니다. 이 특성 수명에 대한 셜록에서 사용하는 이 값이에요. 여러분들 많이 논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전체적인 수식에 대한 이 방정식에 대한 값은 그 시드의 방정식하고 거의 유사해요. 유사하지만 요 앞에 있는 이 개수값이 다르죠. 시드는 0.0019를 사용하고 셜록에서는 0.001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뭐 셜록에서 밸리데이션 할 때 저 값이 잘 맞아서 디폴트 값으로 이렇게 지정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값도 저희가 수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로우 사이클 퍼티글 안에 가보시면 스트레인 에너지 코에피션트 값을 입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변경 가능하고요. 여기 보시면은 SEC305에 대한 이 값은 0.001을 사용하는 거고요. 63SN 37PB 머티리얼에 대한 솔더에 대한 머티리얼은 0.000606을 사용합니다. 여기 보시면 딱 여기 똑같이 써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험한 값이 있다면 이 실험실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값을 입력을 하시면은 최종적으로 솔더에 대한 수명을 예측하는 데 사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솔더를 생성하는데 어떻게 하면 빠르게 할 수 있을까 해서 저희가 스페이스 클램의 스크립트를 한번 소개를 드릴게요.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실제 솔더볼의 섹션 시험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솔더의 상단과 하단, 그러니까 하이 패드와 로우 패드의 다이아미터가 다 달라요. 그리고 어떤 솔더볼들은 이런 직경, 이런 최종 제일 큰 다이아미터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빠르게 모델링을 할 수 있을까를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엔시스에서 이런 스크립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다이아미터하고 토탈 하이트, 뭐 여러 가지 파라미터를 입력하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솔더볼을 하나를 생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저희가 솔더에 대한 퍼티그 수명을 이제 예측을 할 때는 저희가 하이 패드에서 한 15%, 전체 볼륨의 15%, 하단에서 15% 이렇게 커팅을 합니다. 그래서 레퍼런스에 대한 논문을 참조해서 이런 룰을 만들어서 솔더 모델링을 진행할 수 있어요. 실행은 이렇게 파일에 가보시면 스페이스 클램에서 파일 그리고 뉴 하시면 스크립트를 누르시면은 다음 장처럼 이렇게 스크립트를 불러드릴 수가 있고 런을 하시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지금은 레디어스가 한 250 마이크로미터의 사이즈로 솔더를 생성한 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레인지를 주고 랜덤으로 한번 사이즈를 한번 줘봤어요. 그래서 랜덤으로도 추출을 해서 한번 솔더를 생성해 봤습니다. 그래서 생성된 솔더는 다시 한번 위치를 정렬하고 그리고 쉐어 토폴로지로 커팅된 면을 다시 한번 붙였습니다. 이 오른쪽 그림처럼 잘 메쉬가 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오토 메쉬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존에 있었던 여기 지금 5개의 솔더를
지금 리플레이스 한 거예요. 지금 오른쪽의 그림은 한 팔각형의 실린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왼쪽 코너에서 대체를 한 거고요. 대체한 다음에 아래와 같은 서머 사이클 조건을 입력한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전체 원래 풀 모델 그리고 리플레이스 할 숄더 그리고 리플레이스 된 모델로 트랜지언트 서머 해석을 한 겁니다. 트랜지언트 서머 해석을 한 다음에 뭐 최종적인 결과로는 저희가 여기에서는 시드의 식을 바로 썼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전체 델타 W 값하고 퍼티클 라이프 값을 쉽게 이렇게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가 2020 R2에서 좀 변경된 업데이트된 내용을 짧게 준비를 해봤어요. 셜록에서 이제 이 레인포스먼트를 익스포트 할 수 있다. 이 말은 이제 이런 트레이스나 BR을 직접 익스포트를 해서 실제 3D 모델에 사용을 하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뭐 익스트림 로우 K, 뭐 주리팅, 마이크로 BR 세퍼레이션 이러한 분석들을 하는데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엔시스에서 지금 뭐 제공하고 있는 트레이스 매핑이라든지 뭐 다른 방법들이 있지만 엔시스에서 지금 말하는 거는 이제 트레이스 레인포스먼트 어프로치가 정확도하고 뭐 스피드 면에서 조금 우수하게 나왔다. 그래서 한번 소개를 한번 드리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은 이 트레이스 모델을 2D나 1D로 익스포트를 하는 거예요. 셜록에서 익스포트를 한 다음에 저희가 PCB는 테트라 메쉬를 하지 않고 저희가 헥사 메싱을 할 수 있잖아요. 헥사 메쉬를 해서 쉽게 이 트레이스를 인베디드 시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아무런 그런 오버랩, 실제로는 이 트레이스를 리포트를 하면 오버랩이 되어 있는 상태지만 오버랩이 된 상태에서 저희가 이 레인포스 엘리먼트를 사용해서 분석을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리얼리티가 좀 있는 접근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아래 그림처럼 이렇게 비아가 있는 경우에 이렇게 중간에 있는 솔더가 끊어질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저희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레인포스먼트에 대한 접근 방법을 사용하시면 좀 분석이 또 가능하다라는 소개고요. 전체적인 프로세스는 엔시스 셜록에서 트레이스나 BR 익스포트에서 스페이스 클레임에서 간단하게 좀 모디피케이션이 필요하시면은 일반적인 그냥 수정을 좀 통하고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는 이제 미케니컬에서 이제 그 레인포스먼트를 이제 뭐 엘리먼트 다 불러드리겠죠. 불러드린 다음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했던 그 해석을 수행을 하시면 되는 그런 프로세스로 되어 있고요. 2020 R2에서는 이제 워크벤치로 이제 인테그레이션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셜록에 대한 프리 작업과 포스트 작업을 워크벤치 안에서 다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더 빠르게 분석할 수 있게 기존에는 이제 셜록에서 분석하면 다시 또 미케니컬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통합 작업을 지금 수행을 했고요. 여러분들이 한 번에 워크벤치 환경에서 다 할 수 있도록 지금 업데이트가 2020 R2에 되고 있고요. 2021 R1에는 저희가 원 프로세스로 이제 진행할 수 있도록 본사 측에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DOE 분석도 가능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기존에는 이제 뭐 라지 스케일의 모델들을 이제 어셈블리 하는 게 많이 무겁고 힘들었지만 이번에 이제 인테그레이션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빠르게 이렇게 또 짧은 시간 안에 이런 워크벤치를 통해서 셜록을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업데이트가 됐으니까요. 제가 2020 R2가 나오는 릴리즈가 이제 곧 되는데 또 좋은 또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까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KRTG 매크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회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끝난 다음에 이 다음 세션에 이제 실사용 사례에 대한 고객 발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 내용에서 많이 좀 인사이트를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마치겠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